제22기록 수중 재단에 박힌 영혼들, 홍천강 익사 사고와 거꾸로 걷는 자들, 맑은 물줄기에 박힌 검은 가시. 기묘한 기록 보관소 22번째 기록입니다. 강원도 홍천. 이곳을 흐르는 홍천강은 여름이면 은빛 물결이 반짝이는 천혜의 휴양지입니다. 하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홍천강 물은 사람을 골라 먹는다는 기분 나쁜 격언이 전해 내려옵니다. 특히 특정한 굽이 유난히 물살이 짙고 수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운 그 지점에서는 매년 7월과 8월 사이 어김없이 젊은 생명이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발견되는 시신의 상태는 늘 동일합니다. 폐에 물이 가득 찬 익사지만 몸 어디에도 허우적거린 흔적이 없고 오직 발목에만 검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죠. 오늘 기록 보관소는 이 평화로운 강바닥 아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중 공동묘지를 구축하고 산 사람의 시선을 탐하는 존재를 기록하려 합니다. 혹시 지금 갈증이 나십니까? 물 한 잔을 마시기 전에 그 컵 속에 담긴 물이 어디에서 왔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수직의 공포, 그는 다이빙한 것이 아니라 끌려간 것이다. 2015년 성수기 홍천강을 찾은 대학 동기들 5명은 분위기에 취해 금지된 구역 근처에서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주인공인 준호 씨는 아마추어 수영선수 생활을 했을 정도로 물에 익숙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 강 한복판에 솟은 귀신바위라 불리는 암석 위로 올라갔습니다. 준호 씨는 가볍게 몸을 날렸습니다. 입수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30초가 지나고 수면 위로는 기포 하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그때 수면 아래 약 2m 지점에서 준호 씨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준호 씨는 차렷 자세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수직으로 강바닥을 향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수경을 쓰고 물속을 들여다본 순간 비명을 지르며 물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준호 씨의 발목에는 물에 불어 터져 하얗게 탈색된 손들이 층층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 손들은 단순히 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낼 듯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수면 위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입에서는 공기가 아니라 검은 진흙 찌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바닥이 그의 몸속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잠수사의 목격, 강바닥은 살아있는 무덤이었다.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베테랑 잠수사 김 씨는 시신 인양을 위해 사고 지점 수십 6m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김 씨는 인간이 결코 봐서는 안 될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강바닥에는 수십 개의 커다란 돌들이 감옥처럼 둥글게 원을 그리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의 중심에는 준호 씨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시신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괴한 돌 더미 사이에 거꾸로 박혀 있었습니다. 김 씨가 시신을 수습하려 다가갔을 때 주변의 돌들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돌틈 사이사이에서 머리카락처럼 긴 수초들이 삐져나왔는데 그것은 수십 년간 썩지 않고 자라난 죽은 자들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들이 김 씨의 산소 호흡기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김 씨가 위를 올려다보자 수면 위로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텅 빈 눈 구멍들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1화에서 기록했던 그 자유로의 여인들이 때로 모여있는 듯한 환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오리발을 포기하고서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잠수복 하단에는 흙 묻은 아이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워진 1991년의 비극과 눈의 재단. 이 홍천강의 수중 재단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1991년 여름 홍천강에서 발생한 여대생 집단 실종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당시 사라졌던 여대생들은 3년 뒤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났을 때야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들의 시신은 오늘날의 준호 씨처럼 거꾸로 박힌 채 돌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점은 그녀들의 두 눈이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해 도려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들은 죽음의 순간 자신의 눈을 뽑아 재단에 바쳐야 한다는 영적인 강박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눈을 잃은 자들은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며 매년 자신들의 눈을 대신해 세상을 봐줄 신선한 눈을 사냥하게 된 것이죠. 준호 씨가 다이빙을 하던 그 바위 아래가 바로 1991년 그녀들이 마지막으로 비명을 질렀던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녀들은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차가운 재단에서 자신들의 슬픔을 채워줄 동료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썩지 않는 육신과 물속의 의식. 준호 씨의 시신을 인양한 뒤 영안실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사한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서는 부패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릿한 강물 냄새와 썩은 수초 냄새가 진동했죠. 담당 거만이는 준호 씨의 위장과 폐에서 금방 캔 것 같은 싱싱한 수초와 사람의 치아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준호 씨는 물속에서 누군가의 부속물을 강제로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준호 씨의 몸은 사후 경직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염습을 하려 했으나 그의 몸은 물속에서 발견된 그 자세 그대로 차렷 자세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 넷이 달려들어 팔을 펴려 했으나 팔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만 들릴 뿐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구부정한 자세로 관에 들어갔는데 입관 직전 그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노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물속에 누군가와 끊임없이 교신하며 이승의 마지막 풍경을 전송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이 되는 저주 거울 속의 이방인.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영민 씨는 서울 원룸으로 돌아온 뒤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 44분 화장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뒤에 흠뻑 젖은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준호 씨인 줄 알았으나 거울 속 비친 형체는 뼈만 남은 앙상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영민 씨의 등 뒤에서 길고 창백한 손가락을 뻗어 영민 씨의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렸습니다. 내 눈은 참 맑구나. 내가 가져갈게. 영민 씨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으려 했으나 눈꺼풀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듯 감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민 씨는 자신의 방 한가운데서 실신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방 벽면에는 진흙으로 쓴 듯한 수많은 눈자가 도배되어 있었고 영민 씨의 두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중얼거립니다. 강바닥이 보여. 준호가 거꾸로 서서 웃고 있어. 그는 이제 이승의 빛이 아닌 홍천강 바닥의 어둠만을 보는 살아있는 재물이 된 것입니다. 시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면 보관소를 떠나십시오. 오늘 홍천강 물귀신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저주는 물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21화의 도로와 22화의 강,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도시는 모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끈의 매개체는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인지하는 순간 당신의 망막 속으로 파고듭니다. 지금 당신의 방 안, 혹시 가습기나 정수기에서 물소리가 들리나요? 혹은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립니까? 만약 그 소리가 평소보다 가깝게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등 뒤에는 홍천강에서부터 당신을 따라온 젖은 발자국이 이미 찍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세수를 할 때 절대 눈을 오래 감지 마십시오. 당신이 눈을 감고 있는 그 찰나, 차가운 손가락이 당신의 눈꺼풀을 비집고 들어올 테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눅눅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다음 23화는 더 처참하고 잔혹한 기록을 열어보겠습니다.